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통수학원 개념 18일 플랜의 16일차입니다. 자, 오늘 배울 두 가지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 개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관련해서 풀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이제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제 그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범위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a와 a 사이에 있는 범위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큰 x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점에서 지금 a보다 큰, 그리고 거리가 a보다 큰 거기 때문에 -a보다 작은 것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자, 0이 여기에 있고, 원점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니까, 자, 이렇게 양수인 부분, 그리고 음수인 부분에도 -a보다 작으면서 -b보다 큰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거는 절대값의 이제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9를 붙여서 나오죠. 그래서 x-a라고 해도 x-a가 양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9를 붙여서 나온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풀 거면요, 여기 기준이 되는 게 안에 있는 게 x-a, 여기는 0이 되는 게 기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시계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각 범위에서 절대값 기호를 먼저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해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각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시고 이 두 가지 범위에서 구한 해를 합쳐가지고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a가 b보다 작은 경우이면 우리가 여기서 각 범위를 나눠야 되잖아요. x값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 나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는 게 0이 되는 게 x는 a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게 x는 b죠. 그래서 a와 b를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니까 절대값 구간을 나눌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먼저 x가 a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절대값과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으면 첫 번째 거는 양수가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음수가 됩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대로 벗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0이 되는 케이스로 나누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 절대값 기호를 푸는 1차 부등식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절대값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절대값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절대값 성질. 자, 절대값은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즉 x-1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기 때문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1을 더하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구간을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풀면 절대값 x-1이 이제 그대로 x-1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나오려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면 x-1이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이다. 즉 x-1이 음수인 거 정리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근데 애초에 범위 자체가 x가 1보다 작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첫 번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것을 그대로 풀어주시면 x는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자, 이 범위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를 기점으로 우리가 합쳐주면 최종적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절대값의 성질 그리고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부등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1차 부등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부등식이긴 부등식인데, 가장 최고차항이 1차인 게 1차 부등식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각각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가 0이 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좌변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겼을 때 2차식이 되면 2차식이 되면은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큰 거에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2차 함수가 이 각각을 우리가 2차 함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앞부분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y값이 뭐예요? 0보다 크게끔 되는 거겠죠. 자,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자,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는 뭐죠? 이게 각각 y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2차 함수, 여기도 y는 0이라고 하면은, y는 0은 뭐죠? x축이죠. 즉, 이것의 의미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축보다 여기가 크기 때문에 x축보다
값이 큰 x 값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두 개의 각각 y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x축, 이 부분은 2차 함수가 되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그림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건데, 자, x축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보다 큰 쪽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x축보다 큰 쪽은 이 부분이 되겠죠. 각각의 그때의 뭘 구하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은 x값을 구하는 거죠. 즉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게 뭐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것과 2차 함수를 연결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림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자, 각각을 또 y로 나누어 봤을 때,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이거는 x축이죠. x축보다 작은, 즉 y가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아래쪽 부분, 파란색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위로 블록일 때는 이 아래쪽 부분, 그 양 사이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차 함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일 건데, 자, 이거는 2차 부등식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데,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뭘 의미했었죠? 그렇죠. y가 0보다 큰 것. 즉, x축보다 더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것. 새 그래프의 뭐죠? x의 범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첫 번째 1차 부등식이 의미하는 범위가 될 거고, 이 범위는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들이 되겠죠. 자, f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0보다 작으면 여기 가운데 사이가 되겠죠. 가운데 사이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의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기준으로 한번 각각의 그림을 생각해보고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해를 좀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d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었는데, 이것들은 각각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각각에 나누어서 우리가 밑에 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0보다 크다는 거는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d가 0보다 클 때는, 자,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함수 그림의 x값의 범위를 의미했었죠. 이때 부등호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x값의 범위는 이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부분의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자, 이것의 의미는 x축보다
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를 의미했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제 부등호에 같다, 등호만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만 이렇게 포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등호만 포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구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알파에서만 딱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입니다. 그럼 알파는 딱 x값과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이 범위만 빼주시고 나머지 모든 x값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x축과 만나는 것들을 모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전체가 해당되는 거고 그때의 x값들은 전체가 되겠죠. 즉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래프가 x축보다 대부분 위쪽에 있고 알파에서만 딱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c가 0보다 작은 것의 해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0보다 작은 것은 없었지만 0이 되는 부분은 알파 딱 한 점 있었죠. 그래서 x는 알파다 이렇게 한 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d가 0보다 작은 케이스는 x축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위에 붕 뜬 그림이 되겠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죠. 그러면 전체 모두 다 해당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당연히 0보다 0인 거는 x축과 만나는 건 없지만 이것도 모두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작은 거는 x축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래프도 없습니다. 그러면 x 범위도 없겠죠. 그래서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로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것을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로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0보다 크면은 x값이 우리가 결국엔 x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각각을 2차 함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경우에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0보다 작은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뒷부분에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